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부자, 주식판사로 불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귀재인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입니다. 두 분은 재판관 할 생각하지 말고 주식 투자나 하고 살아라. 또 그렇게 잘하니까 주식 투자에 아주 능란하니까 오히려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운명 어떻게 될지 이진공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이미선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이후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정의당은 사실은 청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정의당이 사실은 데스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노 하면은 다 탈락했어요. 이미 그렇게 정의당도 판결을 내렸고,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찾아도 저런 사람만 찾아오느냐.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로 인사 참사가 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이런 꼴이 재현되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볼 때 무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참 제주도 대단한 제주예요. 조국 민정수석 이 검증 제주,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사람 이게 발탁하는 이런 제주. 야,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또 이분들은 또 뭐냐면 특징이 또 특기가 다 제대로 다 거쳤다. 전혀 하자가 없다. 이번에 또 그래요. 저 이미선 이 후보자에 대해서 또 뭐라 하냐면 불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임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왜 두 사람을 낙마시키고 본인 스스로 자진 처리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합니까?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이 들게 만들었냐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지금 장관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선제적으로 최정호, 조동호를 선제적으로 희생시키면서 자기 사람 구하기, 코드 맞은 사람 구하기 나선 거죠.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선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적인 이 공격이, 국민들이 조국 두 조시죠. 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엄청스럽게 이제 크게 나올 테니까, 또 문 대통령까지도 책임론이 나오고 할 테니까, 이래서 기어이 또 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지 정말 의문인데, 청와대 자체가 그 참모들은 완전히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주식을 35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42억, 그것도 많습니다만 42억 얼마 중에 35억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은 금방 그건 본인이 말 안 해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의 83%를 요즘 시쳇말로 몰빵한 올인.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전 재산을 지극히 가변적인 그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어떻게 하룻밤인들 안심하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사전에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 하면 위험 안 한 것은 물론 이래는와 확실히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재산 축적,
유죄 이게 아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걸 자기가 그런 확신을 못 가지면 이 83%나 넣어놓고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분들이 정말 일반 투자자와는 달리 뭔가 믿는 데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니 뭐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위직에 임명하려면은 네.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 검증했냐 이거예요. 청와대가 완전히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 자체가 도덕 불감증이고 지금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딸은 어디 태국인가 어디 해외로 이민인가 뭐 무슨 이주를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도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며 뭐 주영훈 경호실장 문제 뭐 하루가 멀다고 청와대에서 비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 후보자, 헌재 후보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는커녕 국높이로 발바닥 높이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뭐냐면 자신들이야말로 정의의 사도같이 정의의 화신같이 이렇게 해오면서 남을 공격했거든요. 그저 아주 심하게 공격했는데 또 나와보니까 이런데 솔직하지도 못하다. 이런 지금 지적까지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실수였다. 뭐 이렇게 좀 인정할 때도 있어야지. 한 번도 인정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면 낭만을 그걸 왜 시켜 인정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요즘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가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주 위기감을 가졌는지 이제는 도로 역공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요. 네? 적반하장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청와대를 이제 비난하거나 그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고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유튜브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단속 온다고 나서고 예, 있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뭐 이번 문제는 이제 또 대통령이 귀국하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건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장관들 박영선, 김현철 그런 사람들 장관 임명하면 안 되죠. 어쨌든 논란이 그렇게 많았으면은 대통령이 그때 며칠 전에 그 국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첫 예. 개각 후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무리를 빚어서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사과도 없고 유감 표명도 없고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명장 주고 그 박영선 지금 장관 또 김현철 장관 보고 대통령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으니까 이제 뭔가 보여주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었어요. 예. 이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 내각이나 또 정부의 핵심 요인들은 이 도덕 불감증을 가져야 뭔가 그다음 발탁도 되고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보고는 맨날 도덕 이야기하고 정의 이야기하고 공정 이야기하고 평등 이야기하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해놓고는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서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찾지나 말지. 지금 장관 임명한 사람 박영선 재산이 42억이에요. 나타난 것만 그게 한 100억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이미선 후보 재산이 42억 5천인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이제 42억이 기준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남편 오모 변호사 이분도 또 판사 출신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부인 구하기에 나섰더라고요. 이미선 후보자는 난 모르고 남편이 다 했다 이거 남편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모 변호사가 SNS에다가 부인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이게 부창부수로 주식 투자하더니 이제 부창부수로 해명에도 나서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부인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용하는지 그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 부인의 그 명의까지 다 가지고 했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부인이 그렇게 엄청스러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인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 혼자 싸우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인은 전혀 모르게 하고 남편만 혼자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분이야말로 어떻게 헌법 재벌 남녀 평등인 아주 큰 가치로
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수자 서민 그러니까. 권익보호에 인권보호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지금 이 오모 변호사도 뭐 이미선 후보자가 오모 변호사 남편의 그러한 주식 투자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오모 변호사가 한 그 주식 투자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그 글로벌 화학그룹인 OCI 계열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테크 건설이라든가 계열사들이죠. 또 삼광글라스라든가 이런 곳에 주식을 많이 사고 있었는데 두 회사 것을 보면은 지난해에도 2월 달에 이테크 건설이 한 2천억 정도의 건설 수주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시가 2월 달에 났는데 1월 달에 6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 내부 정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2주가 상한가를 쳐서 떼돈을 벌었어. 또 하나는 이 삼광글라스라는 그 회사에서도 거래정지 2주 전에 한 2억 원어치로 팔아 치웠어요. 예. 어떻게 그 내부 정보가 없이는 그렇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선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오모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부 거래 이런 것을 빼내 가지고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다면 그건 불법 범법 행위여서 이거 처벌 대상이에요. 깜빡이 가야 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 점에서 이미선 이 후보자도 판사를 하면서 바로 그런 그러니까요. 판사하면서 그거 승소 판결 내려주고 그 회사에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 17억이나 갖고 있는 그 주식을 재판을 맞는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 아닙니까? 그런 피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해놓고 뭐라냐면 나중에 우리가 패소 판결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제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그 점만으로도 판사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청와대는 또 뭐라고 했냐면 7개 있잖아요. 기준. 7개 기준에 저촉되는 거 없어 이러거든. 그러면 주식 투자는 7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공색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7개 기준이란 것은 하다 안 되니까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지. 나머지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헌법재판관 정도 되려면 7개가 아니라 정말 도덕성이 된다. 이런 모든 점에서 남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건 모범은 아니지만은 아까 뭐 거기서 발바닥 그랬는데 발바닥 기준 정도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나오거든. 이게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예.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차관급 이상으로 국회 청문 보고서 이런 것도 없이 임명한 거에 벌써 13명째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급만도 10명이에요. 10명. 그러면은 왜 이런 인사참사 부실 검증이 계속될까요? 아니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챙기기만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참모들은 대통령이 딱 이 사람 우리 편이야? 코드 맞아? 이렇게 딱 내려오면 그대로 그냥 통과시키는 건가요? 그거보다 인사무추천위원회가 뭐 있잖아요. 그건 그거 따졌대요. 그거 있고 거기 조현옥도 인사수석도 있고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합니다.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하는 거지. 아, 물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적당히 아니 대통령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이런 그러니까 코드 인사를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코드 인사를 하니까 자연히 인재풀은 좁을 수밖에 없죠. 그 좁은 자기들 편끼리 앉아서 거기서 사람 골라내려니까 우리가 5,2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 몇 명 속에서 골라내려니까 지금 이런 인사 참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코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민적인 그런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부합을 해야죠. 훨씬 고매한 인격의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분을 아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분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들끼리 논의할 때 이 사람 어떠냐 이러더니 이 사람 이 점에서 문제가 있겠는데 이러니까
그걸 가능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스스로가 고도의 높은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양보해놓고 네. 이만큼 들어와서 판단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는 그렇고 나하고 내기 한번 하십시다. 네. 이번에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조국 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랄까 뭐 하여거나 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갈까요? 나는 안 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간다고 보세요? 네. 저는 왜 갈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지금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완전히 지금 갈아서 밖으로 내보내면 전혀 뭐 다른 역할을 줄 수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총선이라는 대안이 있거든. 그러면 가서 총선에서 우리 또 여당의 이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달라. 그 벌써 부산시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우리가 영입하겠다 그러고 나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국 수석도 이제 이쯤 했으니까 이제 나도 국회 들어가서 당을 장악해요. 그다음 차후에 자기도 꿈을 펼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을 거다. 계속 여기서 물만 먹어서 비난만 들어서는 내가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조현옥 인사수석만 희생양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조국을 잘 키워서 자기 후계자랄까? 말하자면 여권에 또 다른 대선주자 히든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유시민, 조국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동안 안희정 또 뭐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하면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임기가 마치고 물러나서도 깜빵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비난만 받고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가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표를 얻고 지지를 받고 의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난데 어느 날 이제 이낙연 총리를 뭐 계속 5년씩 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조국 총리 이런 식으로 또 불러들였다가 그다음 또 이제 캐리어 사토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 또 이제 내보내가지고 그 후보를 한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만 계속 두면 너무 공격을 화살바지가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키우려고 그런다면 오히려 이참에서는 총선 쪽을 겨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조국을 위해서는 조국이 죽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 진짜 죽으면 안 되고. 그렇죠. 정치적 얘기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미선 후보자 이분에 대한 거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 사람은 내가 국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도 안 오고 하니까 이 사람 국회에서도 워낙 또 이제 그 지적도 많고 하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국회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이번만이라도 이미선 이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뭐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그게 우선 대통령 자신에게 좋습니다. 왜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의 인사를 발탁을 잘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미선 이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저는 아마 임명하지 않아야 할 거고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을 거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임명하면 안 되죠. 아니 재지난해 2017년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이유정 변호사 그분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부 거래 주식 그래가지고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미선 후보자까지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나는 문 대통령이 당연히 지명 처리해야지만 이미선 후보자도 스스로 누가 나가라 마라 하기 전에 나가는 것이 도리지. 그렇죠. 도리 아닙니까? 그 인간적인 내의죠.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힘을 주고 있는가 봐. 왜냐면 당신 걱정 없으니까 버텨가지고 중간에 또 빠져나가가지고 바람 빼는 짓 하지 말고 끝까지 좀 버텨라. 의연하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결심을 이런 사람 내가 임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요새 자꾸 떨어지는 지지율도 오히려 높여질 수 있을 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잘 아시죠? 조조다 장비다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주 꾀가 많고 경륜이 있는 분입니다. 11일 날 임시정부 의정원 출범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형 개헌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 가장 우리 정치 폐해인 제왕적 대통령의 그런 나쁜 여러 가지 폐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명심하실 것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이미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